대법숙의 조희대와 내란 대법관들이 일으킨 5.1 사법 쿠데타에 대한 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일에 대해 단순히 민주당과 민주시민들만 격노한 게 아니라 법원 내 판사들마저 실명을 까고 공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놀랍게도 역풍이 대법원 밖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폭발한 이른바 조희대 캐비넷 제보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내란 대법관 10명이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이번 재판 기록을 어떻게 3, 4일 내에 다 보고 판결까지 내렸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가장 당황해했던 질의도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그나마 임기응변을 한다고 내놓은 답변이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전자문서를 스캔해갔다는 희한한 주장이었습니다. 일단 7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물을 고작 3, 4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부터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전자문서를 열람했다면 로그, 즉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정예능은 바로 이 부분이 대법숙의 조희대와 내란 대법관들의 급소라고 보는데, 결국 오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까지 해당 이슈를 물고 공식적으로 로그 공개 요청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지난 계엄령과 2차 계엄 모의까지 정확히 예측했던 민주당 전략통 김민석 의원의 스타일상 이번 로그 기록 공개 요청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 및 대법원 압박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을 상대로 자신있게 선전포고를 한 것을 보면 확실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법원 내부로부터 받은 제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예능은 생각합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 및 박은정 의원이 어제 이 재판 기록 문제를 파고든 것도 정예능의 추측으론 진작에 대법원 내부 제보가 배경에 있었다고 보며, 구체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의 제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재판 기록 관련해 출력이나 복사가 없었다는 게 어제 법사위에서 확인된 이상 대법관들이 재판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장된 곳이 대법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관 중 한 명이라도 5월 1일 판결 전에 이 전자기록을 열람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 최악의 사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대법관들이 열람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몇 시간 몇 분 동안 열람을 했냐는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파고든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4일 96시간 내내 기록을 열람했다 하더라도 7만 페이지를 다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나. 예를 들어 총 열람 시간이 1시간 2시간이라면 게임은 끝입니다. 즉 오만한 대법원이 최악의 외통수에 빠진 상황인데, 물론 99.9%의 확률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거나 못 들은 척 꿀먹은 벙어리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 더 나아가 민주당의 노림수가 이것뿐일 리도 없습니다. 이는 역시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야 하며, 정예능이 조금 오버하자면 대법원 특검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더 오버하자면 둘 다 동시에 해치워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이번 대법 쿠데타를 계기로 사법개혁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는 소식이 어제 쏟아졌는데, 솔직히 우리 모두 내란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더욱 모를 리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풀스윙을 하겠다 선언한 민주당인 만큼 기습적으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통해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번 로그 공개권을 가지고 조희대 및 대법관 탄핵에 이어 대법원 특검까지 질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인데, 제발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수동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민주시민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강력한 선제 공격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이번 김민석 의원의 100만인 서명운동 링크도 올려놓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서부학 교수가 나와 이재명 후보에게 상고이유서 20일조차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평소 같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지금 같은 극단적 상황에선 저들은 무엇이든 할 거란 것을 가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서부학 교수가 말하는 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께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이거를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거부권 행사 못하게. 지금 14명이기 때문에 14명으로도 여전히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국무위원 4명을 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겁니다. 지금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이제 고등재판부인데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시를 하고 막 내달린다. 이러면 저는 고등재판부 판사들을 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재판부 판사들을 탄핵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이 사건을 묶어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유죄 판결에 찬성 의견을 던졌던 10명. 9명의 대법관들을 전부 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을 탄핵을 시키면 대법원이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확정을 못 시키거든요.